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말을 보면 외래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특히 뭐 오늘날 또 영어 어휘를 또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우리말 외래어죠. 어휘를 쓰지 않으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걸 표현할 수 없다. 우리말이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이 외래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문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세대가 시작된 어느 시점에 그런 한글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한문 썼던 사람들이니까 한문은 많겠지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라든지 일본말 뭐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았다랄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은 뭘까를 한참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성경 초기 번역 같은 경우 선교사들이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학자들은 아니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옮겨 보려고 시도하고 그런 시도의 결과물들이 성경 번역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성경도 많이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뭐 거슬러 올라가서 많은 시인들 제가 열심히 읽은 홍명희 뭐 임꺽정 얘기 자체가 이제 좀 사납기도 한데 그런 홍명희 이런 것들 읽어보고 뭐 태백산맥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휘들을 많이 읽어봤고요. 염상섭도 열심히 읽고 박경리의 소설도 다시 읽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안에 있는 어휘들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좋겠다 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요. 최근에 아이러니를 번역하는데 이 아이러니는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쓰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에이로네이아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이게 이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상대방한테 계속 질문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학에 쓰는 거랑 좀 다른데 그거 이제 염상섭에서 찾았어요. 도회라는 말로 도회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걸 도회라고 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읽다 보면 소득이 좀 있어요. 세네카를 번역하기 위해서도 아까 이제 문체를 번역할 수 있는 문체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세네카를 번역하기에 적합한 우리말 문체를 여러 사람들을 검토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 누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체를 세네카를 번역하는데 한번 사용해 본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말을 열심히 다룬 작가들,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가 고전어를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은 너무 당연히 잘하는 거니까 뭐 고전어,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뭐 이런 거를 잘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명저 번역 이런 거 할 때도 많은 명저 번역 이런 거 왜 하냐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그 영어로 다 번역돼 있지 않냐 영어 읽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영어로 우리가 읽을 때와 우리의 모국어, 모어인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을 때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려내는 작업을
우리 그 정화막당의 번역의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많은 우리 연구팀 안에서도 고전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고전어가 어렵고, 언어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 다방면에 이제 어떤 어휘가 나오면 그 어휘와 관련된 그 문맥,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우리말로 번역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노력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걸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말을 공부하는 데 써야 되는, 번역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애초에 연구팀, 그러니까 이제 연구팀의 원래 큰 제목은 로마 문학 강독팀 뭐 이런 거였는데, 로마 문학 연구회 뭐 이래서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는 작품들을 우리말로 계속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한 큰 연구팀을 꾸리면서, 연구팀의 기본적인 방향은 철학, 문학, 역사, 법학, 과학, 고대 과학, 뭐 신학은 신학이면 좋고요.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방면의 연구자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같이 번역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찾아보자. 각자 뭐 연구팀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들 찾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해서 이제 문학, 철학, 법학, 신학 이렇게까지 이제 모았어요. 신학은 이제 저희 후배들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 하시다가 이 서양 고전문학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해 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 고대사 하는 분들도 좀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라틴어를 같이 읽고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더디지만 읽어가는 과정이 당장 뭔가 이게 연구 성과를 내야 되는, 뭐 현직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어렵잖아요. 내고 싶어도 시간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모여졌고요. 뭐 지금 저희 연구팀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 20년째 읽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도 신학 목사님, 우리 후배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필요하고, 역사 공부하시는 분 필요하고, 고대 과학에 관심이 갖고 있는, 특히 고대 의학에 관심이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이 없다면 미래 연구자들을 키워야겠다 싶어서 학생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과생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모으고 있어요. 작업이 나중에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어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 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에서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뜻일 거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술사 하시는 분들도 다른 의견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카토의 농업서 읽고 있는데, 라틴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농업서니까 농업 기술을, 농사,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 용어, 그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니까, 농학, 뭐 이런 것들, 고대 그런 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어떤 텍스트를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거의 우리에게 접근 불가능한 어떤 한 조각이 아니라 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우리말로 가져오는 거라, 글쎄 그게 쉽게 성과가 나는 작업이 아니라 더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견디고 떠나고,
그래도 꾸준히 남아서 계속 그냥 묵묵히 읽어가는 사람들이 남는 연구팀이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뭐 잘 모릅니다만 좋은 결론이 있겠죠. 요즘 챗GPT로 예. 번역을 해서 하는 그렇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노력으로는 아예 챗GPT가 따라올 수가 없겠네요. 그런 걸 보면. 챗GPT 저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챗GPT 좋아합니다. 챗GPT 열심히 번역에 활용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시켜보고 그거 갖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보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구나를 알게 되지만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스토아를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스토아 철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스토아라고 막스 폴렌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야 되니까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만이 아니라 세네카라는 사람이 속한 전체적인 철학적 맥락,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재로 삼을 만한 게 뭘까를 여러 수소문해서 막스 폴렌츠의 스토아라는 책을 추천받았고 그걸 우리말로 옮기고 있는데 그거 챗GPT한테 번역을 시켜봤어요. 잘해요. 많은 시간적인 절약을 받고 있어요. 물론 잘한다는 건 이제 고쳐야 되고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말을 만들어 내야 되긴 하지만 그 독일어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말로 가져오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의심했거든. 챗GPT로 무슨 번역을 하냐. 아니다. 이제는 챗GPT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번역하는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의 수준으로. 하지만 조심. 왜 챗GPT 맨 밑에 보면 챗GPT가 이렇게 엉터리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문구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조심조심 활용해서 우리의 번역에 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신기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가 쓸모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키케로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키케로는 공화정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념들을 살펴보면 그가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하고 또 편지 안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편지 안에서 나타나는 그의 진심이라고 뭐 편지니까 진심이다라는 게 전제겠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 어느 게 진실이냐?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키케로는 좀 위선적이다. 세네카도 지금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 안에서 보면 인류애나 뭐 우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제 안에서의 삶을 노예제 노동을 통해서 그가 획득한 부를 누리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위선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게 이제 스토아 철학적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보편적인 것, 인간적인 것, 후마니타스 이런 것들이 쭉 세네카까지 오고 세네카도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노예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왔기 때문에 키케로 안에서도 노예제를 전제로 하지만 노예를 가혹하게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네카도 사회적으로 노예제를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걸 전제로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 태도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도 오늘날도 우리도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계급적으로 노예 계급은 없지만 노예 계급이라는 이름을 없앤 상태로 실질적으로 노예처럼 노동자를 부리는 일은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네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세네카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세네카도 우리만큼이나 보편적인 인류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했지만 시대적 한계에 막혔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만큼 그 사람은 노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